반도체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어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18개월마다 반도체 직접 회로에 직접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인텔의 설립자 중 한 명인 고든 무어 박사가 반도체 칩이 상용화된 지 4년 후인 1965년에 이러한 예측을 내놓았고 50여 년간 그 예측은 적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어의 법칙이 깨지고 있다는 소식도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미 작아질 대로 작아진 반도체 공정으로 직접도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죠. 반도체의 발전이 멈춘다는 것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IT 산업의 발전이 멈춘다는 것과 같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의 기본적인 구성은 두 종류의 스위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압을 주거나 주지 않으면 이에 따른 출력값으로 회로가 연결되거나 끊어지는 동작을 하게 되죠. 이런 스위치의 물리적 크기가 작을수록 더 복잡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스위치를 켜고 끄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빠른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큰 메모리를 만들어 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더 작게 만들어서 더 많이 넣으면 좋겠죠. 반도체 칩 하나에는 수백 개에서 수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 관련 영상을 보면 웨이퍼라고 불리는 동그란 원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웨이퍼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에 전류가 흐르는 길인 회로를 새긴 다음 칩 단위인 다이로 쪼개고 후공정을 거치죠. 이때 회로의 선폭이 좁을수록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텔에서 제조하는 고성능 CPU의 경우 한 개의 칩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고 하죠. 삼성전자에서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나노미터, 1나노미터로 더 작게 만들면 되겠네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고 직접도를 높이면 양단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이가 멀면 스위치를 껐을 때 전자의 흐름이 확실히 차단되는데 사이가 가까워지면 스위치를 꺼도 전자의 일부가 건너가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할 영역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누설 전류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트랜지스터가 스위치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 끈 상태인 0과 켠 상태인 1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인데 그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외부에서 전압을 주지 않더라도 트랜지스터 내부 영역 사이에 의도치 않은 전류가 흘러 전력이 낭비되기도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더 작은 공정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트랜지스터의 물리적 사이즈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높은 직접도로 새로운 설계를 도입할 때마다 생산 비용이 약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500억 원 이상이 증가한다고 하죠. 한계에 도달했으면 인생 다 산 거야? 라고 묻기 전에 한계를 뛰어넘는 게 과학기술이겠죠. 실제로 반도체 스케일링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보면 한계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뛰어넘어온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크기가 점점 작아지며 20나노미터 정도에 도달했을 때부터 한계인가 생각했지만 핀팻이 등장하면서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키고 누설 전류를 줄여 한계를 극복했죠. 이후 7나노미터쯤 왔을 때 이제 진짜 한계인가 싶을 때 EUV가 등장해 더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만들 수 있게 했죠. 3나노미터에서는 이제 진짜 안 되는데요 할 때 GAA 기술이 등장해 전류의 흐름을 보다 세밀하게 제어해 높은 전력 효율을 얻을 수 있게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계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이중 집적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것은 전공정입니다. 이 반도체 칩이 기판이나 전자기기에 장착되기 위해선 포장이 필요하죠. 패키징이라고 하는 후공정이 들어갑니다.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전공정이 한계에 다다랐으니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통해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중 집적 기술이 활용됩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반도체를 하나의 반도체처럼 동작하도록 패키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연산을 위한 데이터 이동 경로를 최소화해서 성능과 효율이 높아지고 더 작은 반도체 패키지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게 되죠. 기존의 것을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예 다른 접근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세대 반도체라 불리는 인공지능 반도체죠.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때 살걸. 뉴로모픽 칩이라고도 불리는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사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반도체는 모든 작업을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합니다. 1 더하기 1을 하려면 먼저 이번에 할 일은 더하기야. 앞에 수를 가져와, 뒤에 수를 가져와, 그리고 이 둘을 더해, 결과를 기억해. 처럼요. 이것을 폰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연산장치와 저장장치가 별도로 존재하는 데다 한 번에 하나씩만 가져와야 해서 대규모의 정보를 처리할 경우 필연적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두뇌는 연산을 하는 뉴런과 기억을 하는 뉴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또 정보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지도 않죠. 1000억 개의 뉴런과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100조 개의 시냅스의 초병렬 구조가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억합니다. 신경세포 수와 시냅스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 순식간에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눈, 코, 귀, 입, 피부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방대하고 무질서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빠르게 추상화하고 이를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사고할 수 있죠. 뉴로모픽 칩의 구조도 트랜지스터나 셀이 아니라 인간 두뇌 신경세포인 뉴런과 시냅스를 모방해 만들어졌습니다. 뉴로모픽 칩 코어 안에 뉴런의 역할을 하는 소자와 시냅스 역할을 하는 메모리가 함께 들어있고 이들 코어가 서로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이러한 인간 두뇌 작동 방식을 모사한 뉴로모픽 칩은 정보를 사건 단위로 받아들여서 이미지, 영상, 소리 등 다양한 패턴의 데이터를 하나의 반도체에서 연상과 저장, 학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 소비량도 크게 줄어들죠. 뉴로모픽 반도체의 특징 중 하나는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인데요. 하드웨어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죠. 엔비디아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겠죠. 50년 넘게 무어의 법칙이 지켜져 왔지만 이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지켜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자들의 피, 땀, 눈물, 열정, 헌신이 있었기에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은 무어의 법칙을 넘어선 무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우리 연구자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반도체의 역사를 기대해 보면서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